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박현찬입니다. 오픈스택을 이용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여섯 번째 동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다섯 개의 동영상을 진행을 하면서 어, 이제 오픈스택을 설치할 환경 구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지금부터 오픈스택 매뉴얼을 보면서 실제 이제 설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필수 패키지 설치라고 해서 오픈스택의 인바이러먼트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먼저 간단하게 오픈스택 설치 매뉴얼 페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설치할 때 진행 상황, 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인바이러먼트 필수 패키지 설치하는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스택 설치 매뉴얼 페이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설치는 아, 네, 그 슬라이드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었네요. 나중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는 공식 홈페이지 문서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찾아보시면 오픈스택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버전이 너무 다르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식 문서 외에 다른 문서를 따라해서 진행을 했을 때는 사실 트러블 슈팅이 굉장히 어렵다.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진행하실 때는 특히 처음 진행하실 때는 공식 홈페이지 문서를 따라가지고 공식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적절하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링크를 이제 걸어놨는데요. 우선 공식 홈페이지 링크가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안에서 이제 다큐멘테이션 링크가 있습니다. 요 다큐멘테이션 링크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큐멘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인스톨레이션, 자, 다큐멘트로 들어가 보시면은, 네, 여러 가지 다큐멘트들이 있습니다. 자, 릴리즈 노트도 있고, 유저 가이드도 있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가이드도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제 오픈스택을 활용하시고 운영하실 때는 이제 요 매뉴얼들을 이제 참고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에는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의하실 것이 여기 보시면 currently viewing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에 대한 문서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2023년 1월 버전의 다큐멘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따라서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따라가 가지고 우리는 요 내용대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각 프로젝트별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들이 있는데요. 아이오닉, 신더, 노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의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저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따라가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프로젝트들 서비스들은 요 안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오픈스택 인스톨레이션 가이드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치 진행할 버전은 2023년에 첫 번째로 이제 릴리즈가 됐던 안텔롭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우리가 볼 다큐먼트 버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런트 릴리즈 2024년 1월 버전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이 버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글 검색 등으로 찾은 경우 다른 버전의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문제가 생겨서 구글 검색을 해본다. 그러면은 다큐먼트가 워낙 여러 버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버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시고 이 안텔롭 버전에 대한 설명인지 그리고 매뉴얼이 업데이트된 버전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안텔롭을 한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인스톨레이션 가이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요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컨벤션, 프리페이스, 오버뷰 뭐 이렇게 막 쭉 나와 있는데 사실 인바이러먼트 부분부터 실제 설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오픈스택을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뭐 그게 불편하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뭐 사실은 뭐 번역 기능 이용하시면은
또 상당한 퀄리티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영어로 읽는다고 해도 저 내용들이 그렇게 긴 내용도 아니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실 부분이 여기 보시면 네트워킹 해가지고 네,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네트워킹 해가지고 이 오픈스택의 네트워킹 옵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네트워킹 옵션 1번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스고요. 두 번째는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스입니다. 자, 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로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설치할 때 보면은 프로바이더로 할지 셀프 서비스로 할지 고르라고 막 나와요. 우리는 셀프 서비스로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네트워킹 옵션에서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자,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스는 기본적으로 물리 네트워크의 연장으로만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물리 네트워크의 연장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기존 물리 네트워크의 VM들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자, 요거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프로덕션에서 VM들을 바로 어, 그 물리 네트워크에 엮여가지고 기존 서비스들하고 같이 동작시킨다거나 바로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지만 상당히 유연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자,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내부에 가상 내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VM들이 가상 내부 네트워크에 일단 엮여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물리 네트워크의 IP를 그 VM들에게 할당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근데 그 관리를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내가 IP를 할당받아가지고 붙여주고 혹은 내가 가상 내부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일을 모두 사용자가 직접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이름을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사실은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 셀프 서비스와 가상 내부 네트워크 기능을 추가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물리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기능이 다양한 셀프 서비스 네트워크로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요 내용들을 한번 그래도 요 내용들을 쭉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설치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앞으로 제가 그 매뉴얼대로 하나씩 하나씩 따라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이 꼼꼼하게 잘 읽으면서 진행하셔야 된다. 네. 그 매뉴얼이 영어로 되어 있고 또 하이라이트된 그 링크나 커맨드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하고 진행을 해보면은 링크하고 커맨드만 보면서 그 막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이라이트 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설명 글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고 거기에 실행해야 될 아이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빠졌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특히 처음 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냥 순서대로 쭉쭉쭉쭉 진행하려고만 하지 말고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결과 화면에서 에러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나오진 않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오픈스택은 기본적으로 여러 OS 버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RHEL이나 CentOS, 우분투, 수세 리눅스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분투 쪽으로 할 거니까 우분투를 선택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에 보면은 이 내용은 컨트롤러 노드다. 이 내용은 컴퓨트다, 스토리지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어떤 노드인지 혹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건지 요거를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설치에 대한 개요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필수 패키지 설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이러먼트는 주로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환경 설정이나 필수 패키지 설치인데요. 컴퓨터 노드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뜨리지 말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제가 그 environment 파트에 그 링크들을 쭉 갖다 놨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매뉴얼을 직접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nvironment 파트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environment 들어가가지고 바로 어떤 막 링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은 요 링크 바로 그냥 클릭해가지고 막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설치 안 하고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은 만약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쓰고 싶으면 여기로 가서 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지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리ኳ어먼트 하는 부분 우리 살펴봤었습니다. 자, 쭉쭉쭉쭉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고요. 그 다음 시큐리티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시큐리티 내용은 사실 이 부분은요, 그 오픈스택에서 사용할 다양한 암호들이 있습니다. 이 암호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암호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커맨드를 사용해서 해보자. 그리고 이 암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따로 관리를 해보자라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냥 실습 내용이기 때문에 좀 단순한 암호를 쓸 거고,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 네트워킹 부분입니다. 자, 호스트 네트워킹은 그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NAT를 통해 가지고 컨트롤러 노드의 인터널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 네트워크죠. 이게 지금 보시면 10.0.0.11과 10.0.0.31입니다. 자, 우리가 구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바로 이게 나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요쪽이 지금 다른 노드들도 이런 식으로 물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는 10.0.0.10번대를 생각하고 있고 컴퓨트 노드는 30번대, 블락 스토리지는 40번대,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50번대로 구성을 하고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예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에 직접 연결된 인터페이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터페이스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요. 얘는 unnumbered라고 해가지고 IP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프로바이더 네트워크에 연결된 브릿지로 사용할 닉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것까지 다 설정을 했었죠. 사실 이 내용도 다 했던 내용이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은 자, 프로바이더 네트워크를 매뉴얼에서는 203.0.113.0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92.168.0.0 네트워크가 바로 요 녀석이다. 그래서 이 숫자가 등장할 때 우리는 192.168 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컨트롤러 노드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설정. 자, 여기 보시면 ETC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 파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분투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내 플랜으로 다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요거는 옛날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내 플랜으로 다 마무리를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ETC 호스트 설정하는 내용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컴퓨트 노드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블락 스토리지 노드 옵셔널이고요. 그 다음에 핑을 때려서 서로서로 통신이 가능한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다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 호스트 네트워킹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번에는 NTP 서비스 이제 실제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TP 서비스인데요. NTP는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 간의 시간 정보를 동기화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여러 서버들이 지금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서버들이 동일한 시간을 보면서, 동일한 시계를 보면서 동기화돼서 동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기화를 위해 가지고 이 NTP라는 이제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먼저 컨트롤러 노드를 상당히 정확한 어떤 서버에다가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노드들은 컨트롤러 노드를 바라보도록, 즉 컨트롤러 노드가 일종의 중앙 시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노드들은 그 컨트롤러 시계를 보면서 동기화를 한다. 이런 구조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NTP 설치는 먼저 컨트롤러 노드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속도가 빠를 겁니다. 속도가 빠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동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끊어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치하는 내용이 나오네요. SSH를 한번 접속을 해 볼까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를 입력하라고 하네요. 자, 아, 자,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시스템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왼쪽을 컨트롤로, 그 다음에 오른쪽을 컴퓨터로 쓰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조금 키워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 컨트롤러고요. 오른쪽이 컴퓨터 노드입니다. 자, 봅시다. 자, 먼저 인스톨 앤 컨피규어 컴포넌트 해가지고 우분투에서는 이런 식으로 크로니라는 걸 설치하라고 합니다. 자, 크로니는 우분투에서 제공하는 NTP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컨트롤러 노드를 하고 있으니까 컨트롤러 노드부터 진행을 합시다. 수도를 하고 자, apt install 크로니 한 다음에 yes를 해가지고 크로니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rony.comp를 수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어, 그 이 내용은 뭐냐면은 NTP 서버, 우리가 이제 NTP 시간을 가져올 어떤 서버를 설정을 하고 그 서버에 컨트롤러가 시간을 동기화하도록 설정하는 건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 외부 인터넷에 연결된 여러 가지 서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스템 환경에서 딱히 별도로 이제 더 정확한 시간을 가진 NTP 서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에다가 다른 노드들이 접근해가지고 시간 정보를 가져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요 매니지먼트 네트워크를 allow 하는, 허용하는 내용을 crony.conf 파일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etc의 crony.conf네요. etc의 crony의 crony.conf네요.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설치는 잘 마무리가 되었죠. 크로니의 크로니.conf에다가 네, 맨 마지막 줄에다가 넣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이미 몇 개의 이제 서버들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 네, 이렇게 allow 내용을 집어넣고 네, 그 다음에 내용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서비스 크로니 리스타트 해가지고 크로니를 리스타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크로니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크로니 서비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액티브 러닝으로 잘 동작하고 있죠. 자, 확인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아덜 노드니까 컴퓨터 노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자, 컴퓨터 노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크로니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수도를 하고 자, 크로니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이 컴퓨터 노드들은 컨트롤러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러를 컨트롤러 시계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서버를 컨트롤러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자, etc 크로니에 crony.conf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합시다. 자, 서버 컨트롤러 iburst. 이 컨트롤러라는 이름은 우리가 etc 호스트에다가 10.0.0.11이라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잘 찾아서 갈 것입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크로니를 재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서비스 상태를 확인해 봅시다. 자, 잘 동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설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verify operation 해가지고 이 크로니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크로니 C sources라는 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니 C sources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서버들에서 시간 정보를 받아와서 동기화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올 텐데요. 마지막 부분, 요 컨트롤러. 자, 컨트롤러다. 컨트롤러에서 시간을 받아와서 보고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노드들은 전부 이렇게 컨트롤러를 등록시켜 가지고 음, 모두가 컨트롤러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맞추도록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자, 크로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오픈스택 패키지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스택 패키지는 자, 여기 우선 우분투 내용이죠. 자, 우분투로 가서 우리가 오픈스택 패키지가 저장되어 있는 리파지토리 주소를 그 시스템에다가 그 넣어 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카이브 해가지고 여러 버전의 리파지토리들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안텔롭을 관리하고 있는 리파지토리를 이렇게 그 우분투에다가 추가를 해 줄 겁니다. 자, 양쪽에다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제가 사용하는 그 SSH 쉘 프로그램은 X쉘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얘는 이렇게 탭을 분리해 가지고 관리하는 기능과 탭마다 이렇게 키 입력을 동시에 보내주는 기능이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파지토리를 추가하는 명령을 이렇게 넣고요. 양쪽에다가 지금 다 넣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네, 리파지토리를 지금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 했으면은 apt 업데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추가된 패키지 정보를 한번 이렇게 읽어 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pt 업데이트를 한번 실행을 해 줍니다. 자, 쭉쭉 가져오고요. 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뭐 패키지들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리파지토리는 추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클라이언트 인스톨레이션을 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샘플 인스톨레이션 해가지고 이 리파지토리 추가한 게 잘 됐는지 확인해 보는 어떤 그런 명령이 있는데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시지 마시고 어, 나중에 어차피 잘 됐을 테니까 노바 컴퓨트는 컨트롤러에 이제 컴퓨터 쪽에 이제 설치를 할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합시다. 자, 클라이언트 인스톨레이션 해가지고 요 파이썬 3로 된 그 CLI 클라이언트를 양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55메가로 조금 용량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입니다. 자, 오픈스택은 마리아DB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오픈스택에서 그 여러 패키지들이 모두 동일하게 DB에다가 각자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막 필요한 내용들을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컨트롤러 노드에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러에다가 이 마리아 DB를 설치하는 내용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어, 20.04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파이썬 3를 쓰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명령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진행 중이네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 지금 좀 걸리는 동안에 우리 슬라이드에서 조금 스킵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크로니 같은 서비스를 설치하고 나면은 크로니 서비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보시면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뒤에다가 서비스 네임 이렇게 크로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아까와 같이 그 서비스 크로니 스테이터스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이런 상태를 확인하는 화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라는 명령을 쓰셔도 되고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을 쓰셔도 되는데 시스템 CTL이
나중에 좀 더 다양한 동작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좀 익숙하게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로니 동작 확인하는 화면이었고요. 리파지토리 추가하는 내용이었고, 자, 우리는 지금 마리아 DB를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마리아 DB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쪽엔 하면 안 되죠. 자, 컴퓨터 쪽엔 하면 안 되니까 이쪽 컨트롤러 쪽만 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카이스트 그 리파지 미러 사이트를 이제 등록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매뉴얼을 좀 확인해 보고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마리아 DB를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플레인한 부분 잘 읽어 봐야 됩니다. 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요 내용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플레인한 부분들을 잘 읽으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 됐네요. 자, VI 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사실 바인드 어드레스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매뉴얼 상에는 예제로 10.0.0.11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네트워크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걸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0.0.11로 맞춰놨기 때문에 이것이 편리하게 그냥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장을 했고요. 저장을 했고 이제 파이널라이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ySQL을 리스타트 시키라고 하네요. 서비스 MySQL 리스타트. MySQL 하면은 MariaDB가 바로 이제 리스타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ecure Installation 해가지고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치를 하고 나면은 초기화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이게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루트 패스워드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커런트 패스워드 포 루트는 없으니까 그냥 엔터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주요한 내용들이 다 뭔가 시큐리티에 관련된 내용인데 모두 디폴트로 설정을 할 겁니다. 모두 디폴트로 설정을 할 거고요. 루트 패스워드를 바꿀 것이냐? 네, 바꿀 겁니다. 우리는 모든 패스워드를 오픈 스택으로 할 겁니다. 오픈 스택으로 해가지고 바뀌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겁니다. 당연히 실제 운영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은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암호를 오픈 스택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노니머스 유저 제거할 거고요. 모두 다 yes로 진행을 하고 예, Thank you for using MariaDB 나오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MySQL까지 설치를 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메시지 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우리 지금 여기 오픈스택 패키지 SQL DB까지 했고요. 이제 메시지 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지 큐는 RabbitMQ라는 이제 패키지를 설치를 할 건데요. 메시지 큐가 하는 일은 여기 보시면 오픈소스 메시지 브로커 소프트웨어로 메시지를 안전하게 큐에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오픈스택의 여러 서비스들은 서로서로 다 분리된 형태로 되어 있고 서로서로 통신을 하면서 어떤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메시지 큐 서비스는 서비스와 서비스가 서로 통신을 할 때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바하고 뉴트론이 통신을 한다. 그러면은 노바와 뉴트론이 통신을 하기 위한 큐가 만들어지고 그 큐에 서로서로 메시지들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들이 노바가 메시지를 넣으면 뉴트론이 그걸 꺼내보고 동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오픈스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은 메시지 큐가 제가 초기 버전에서는 메시지 큐에서 오류가 나는 걸 많이 봤었고요. 거기서 오류가 나면은 사실 서비스들이 동작을 서로 못 합니다. 서로 통신을 못 하기 때문에 어,
그 동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뭐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큐에 대한 이야기들 쭉 나오고요. 우리는 우분투로 설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노드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apt install RabbitMQ 서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yes 누르고요. 자, 근데 사실 RabbitMQ는 설치하는 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은 오픈스택이라는 사용자를 추가해 줄 건데요. 여기에 레빗 패스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레빗 패스는 마찬가지로 오픈스택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설치 중이네요. 네, 조금 속도가 안 맞네요. 자, 조금만 기다렸다가 네, 붙여넣기 하고 레빗 패스 부분은 오픈스택으로 이렇게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abbitMQ-ctl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오픈스택이라는 유저를 넣어줬고 유저가 사용할 비밀번호는 오픈스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RabbitMQ-ctl을 이용해 가지고 퍼미션 설정을 네,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네, 똑같이 이렇게 복사해서 그냥 붙여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RabbitMQ도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설치할 서비스는 memcachd입니다. 자, memcachd는 말 그대로 메모리 캐시를 위한 그 서비스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산 메모리 캐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주 참조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캐싱합니다. 우리가 MySQL이 아니고 키스톤이나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동작을 할때 그 인증된 토큰 정보 같은 것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원래 저장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을 그 자주 이렇게 그 참조를 하기 때문에 memcachd에다가 이렇게 메모리에다가 캐시로 이렇게 적재를 해 놓으면은 훨씬 더 동작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산 메모리 캐시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그냥 컨트롤러가 한 대고 memcachd도 하나를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어, 컨트롤러를 뭐 세 대 이런 식으로 고가용성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memcachd도 세 개를 설치해 가지고 서로 동기화되도록 한다거나 이런 동작을 통해 가지고 분산 시스템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진 캐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메모리 캐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memcachd도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네, 18.04 이상은 파이썬 3를 써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거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이썬 3. 자, memcachd도 컨트롤러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etc의 memcached 컴프를 수정을 해가지고 10.0.0.11로 리슨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memcachd가 다른 이제 그 노드들에게 캐싱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네트워크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IP로 리슨을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etc의 memcachd를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는 리슨을 로컬 호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자, 127.0.0.1이라고 되어 있는 라인을 고쳐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시킨 대로 여기다가 추가하고 밑에 원래 있던 것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고 서비스를 재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서비스 memcached 리스타트 해가지고 네, memcachd까지 설정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etcd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tcd는 etcd는 분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오픈소스 키값 저장소라고 되어 있고요. 요것이 하는 일은 주로 서비스의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미니멀 디플로이먼트에서는 etcd를 설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cd는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네, 일단 설치는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etcd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etcd 설치를 하고 나면은 여기 보시면 etc 디폴트 etcd 파일에 대한 내용을 요걸로 넣어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니지먼트 IP 어드레스를 우리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10.0.0.11 아니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자, 여기 이쪽에다가 네,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우리는 IP가 10.0.0.11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CTL을 쓰네요, 갑자기. 네, 시스템 CTL로 이네이블 시키고 리스타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줄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여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environment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environment에 나오는 내용들 etcd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다음번에는 이제 install OpenStack 서비스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로 돌아와 가지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다양한 패키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MySQL, 그 다음에 RabbitMQ 이렇게 중요한 서비스 설치를 했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systemctl 스테이터스에 다시 올 이런 명령이나 아니면 실패하고 있는 서비스만 확인해 보는 systemctl list units의 failed 이런 명령들을 좀 숙지를 하셔가지고 수시로 시스템 그 서비스들의 모니터링을 수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